삼국지는 왜 주로 이제 남자들이 뭐 이렇게 막 싸움에서 이기고 막 나라를 차지하고 주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좀 피하고 싶었는데, 근데 하도 뭐 주변에서 교양 도서인데 읽어야 된다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교양 떨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예. 일단 이문열 삼국지를 서점에 가서 샀어요. 근데 한 권 샀는데 읽으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한꺼번에 두 권, 세 권 사다가 열 권을 다 사게 됐었어요. 근데 8권까지 딱 읽고 나니까 다 샀는데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기억나는 거는 딱 한 줄이 기억이 나요. 예. 그 사람들이 어떤 캐릭터랑 그 다음에 한 줄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어 아무리 그 주머니로 어떤 송곳을 집어넣어서 숨기고 싶어도 그 뾰족해서 튀어나온다. 이제 그게 한 줄. 그게 제가 두 번 읽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안 되겠다. 남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말귀도 못 알아먹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번 더 봤는데 또 봐도 또 딱 8권까지 보니까 그 다음 딱 못 보겠대요. 똑같았어요. 그게 참 신기하죠. 세월이 한참 흐른 후였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없어진 책 사가면서 다시 넣어가면서 봤는데도 결국은 딱 8권까지였어요. 근데 그 참, 진짜 그 한 줄을 위해서 내가 8권을 봤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될 정도로 그 한 줄이 저한테는 이제 소중한 교훈을 남겼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 사건도 여기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세월호 사건 말이죠. 이걸 은폐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건만.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사건에 대한 거. 또 하나, 그러니까 비밀이죠. 비밀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삐져나오는 거죠. 알려고 들면 다 알려지는 거니까.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떤 훌륭한 인격체, 정말 대단한 인격체인데 그거를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는 것. 두 가지로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이 되던데요. 세월호 사건 말인데요. 이게 보면은 3년을 끌었는데 올리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금방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쌓여있는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제 비밀리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방치를 한 거였죠. 그게 뭐냐면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40년이 걸렸잖아요. 그동안 이 사람이 성공한 건 전부 정치권하고 같이 세금을 탈세하고 공적 자금을 받아내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많은 배를 소유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권력의 한중심에 있는 사람들하고 항상 짝짝꿍이 되어 있었고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문재인이었던 거죠. 박근혜도 문제지만 문재인도 문제였어요. 왜? 그 사람이 유병언의 그 세무 변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13년 만에 터지기 전에 그 전에 세무사였는데요. 그 사람의 그 파워가 막강했죠. 왜? 노무현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부실 이제 회사의 문제, 돈 문제라든지 그 배에 어떤 부실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은 거잖아요. 그거를 은폐하려고 했나? 이 의혹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 13년 전에 그 사람이 돈이 이제 세모가 돈이 없다 해가지고 7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 거예요. 자금에 대해서. 왜 막 계속 그 자금이 문제 생기면은 그 계속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걸로 이제 7번 그거를 담당자 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었어요. 근데 한 푼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문재인이. 그래 놓고는 거기다가 공적 자금을 100억 이상을 투여시켜 준 거예요. 돈이 한 푼 없는 회사에 그렇게 해줬다 이거죠. 그랬는데 13년 만에 사건 딱 터지고 나서 보니까 수천억이 있는 거예요. 완전 드러나는 것만. 뭐 가족들도 이래 많으니까 어떻게 그 돈이 있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때 그 당시에 실세였을 때 일어난 일이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부정 뭐 조작 사건 이런 게 있고 막 박근혜가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문재인은 덮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송곳이 아무리 이렇게 막
주머니 속으로 넣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안 드러날까요? 이것도 다 그게 신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한번 찾아가 보시면 한겨레 구글에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네이버하고 다음은 조작해가지고 뭐 자료도 별로 없으니까. 야, 세상에. 이제 드디어 드러나네요. 이제 유병헌이 문제 이거 덮으려고 하지만 덮어지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완전 도배를 해버렸죠.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문캠 쪽에서 터뜨렸다. 지금 여론 조작을 위해서 여론조사한 거 일부를 누출시켰다. 이래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그거 지금 이거 조작 사건 이런 거는 뭐 그 죄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다른 나라는 뭐 사형도 시킨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무거운 죄인데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세월호 사건으로 이걸 덮나요? 세월호 사건은 그러면 3년 동안에 전부 다 서류라는 거 이런 서류 같은 거 이런 거 입막음 다 해놓고 문제를 해결을 했나요? 두고 봐야겠죠. 문제는 정말 의심스러워요. 그러면서 자기가 맨날 얘기하죠. 나는 모든 의문이 다 해결된 후보다. 이 사람도 마타도를 뿌리는 거예요. 의문이 꼬리를 무는데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댓글 조작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틀 게 없나? 다 아는 거 왜 자꾸 얘기하냐? 이러는 겁니다. 뭐 아들 사건, 세월호 사건, 뭐 조작 사건 뭐 끝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번에 또 뭐예요? 그 이 사람 김광두, 김종인 팽시키고 그 자리에 있는 김광두 이 사람도 결국은 타락한 사람이었다. 이래가 또 한겨레에서 신문에 났대요. 뭐 저기 뭐야 세금 작게 내려고 월 100만 원씩 그거를 갖다가 이제 경비 처리해달라고 회사에 부탁을 했대요. 이 사람이 뭐 금융권하고 대기업 이런데 4회 이사 몇 개를 하는데 그 중에 한 회사에 딱 들킨 거예요. 이 사람도 한때 실세였으니까 막 막아주려고 했으나 들킨 거죠. 이 사람을 영입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문죄인이요. 이 사람 정말 문재인 이 사람 진짜. 그러고 그러면은 이 댓글 부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좀 이상하냐면요. 나는 이 사람들이 꼭 알아보니까 이명박 때 20만 명의 댓글 부대 알바 조직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박사모에도 들어가고 문재인에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거를 김진태가 이번에 어떻게 조사를 왜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고 말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적 악마의 진정한 한 축인데요. 이 사람이 뭐 여론조사하니까 3위가 나왔대요. 그러니까는 댓글 부대가 달려들어가지고 아유 뭐 케네디 우리 뭐 케네디가 젊은 케네디 우리 한국에 납셨네 뭐 야 대단하다 뭐 이런 그런 거 문재인 뭐 얘기하면 댓글 다라락 달릴다고 너무너무 말하는 스타일 비슷해가지고 제가 또 추적을 해 들어갔더니 세상에 이명박 때 그 20만 명이 지금 문재인하고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댓글을. 나중에 이제 언제까지 지금 이제 문재인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줄 모르겠지만 필요할 때까지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조작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계속 이제 여론 조작을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빅데이터 상으로는 뭐 문재인은 인기도 없어요. 완전히 이재명이 막 탁월하게 지금 1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방송국 있잖아요. JTBC 포함해가지고 그런 데만 계속 문재인이 1등 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조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왜? 계속 1등 했으니까 당연히 조작을 해갖고 뭐 ARS나 이런 것들 1등 했다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분위기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게 내가 볼 때는 그것마저도 다 들키게 생긴 거죠. 근데 지금 세월호 문제로 지금 좀 듣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벌써 다 알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대세론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사람들이 ARS를 누를 때 그때 더민주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몰아줘야 된다.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건데 문재인이 지금 사고 친 것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끝까지 하려고 하는 거는 문재인이 살아남지 못하면은 지금 박근혜 정권 이것도 지금 박근혜 정권도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 대연정 하는 사람들 보세요. 대기업 사람들 줄줄이 사탕 엮는 거 보세요. 그렇죠. 절대로 이 사람을 파면시켜 주지 않겠다 이런 말 한 번도 없어요. 맨날 어떻게 해줘야겠다. 잘해주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사건 이것도 드러나기 일보 직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드러날 이 모든 일들이 감춰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이기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게 맨날 먹혔나 봐요. 이명박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내가 볼 때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어물어물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러고 보니까 문재인이 또 보니까 또 사고 친 게 뭐야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래 김어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언제부터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요즘은 김어준을 안 보고 김어준이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뭐 여론조사 얘기밖에 안 해요. 그 이외에 진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생각이 never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나 언제부터 이렇게 완전히 이제 변질된 상태로 이렇게 뉴스를 내보내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5일 동안 이 사람이 갑자기 휴가 간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5일인가요? 확실히 며칠을 휴가 간다고 무슨 양지열 변호사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 나와가지고 뉴스를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그거를 이제 그때는 계속 듣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너무 지루해지는 거예요. 양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핵심을 잘 못 잡으니까 와 진짜 지겹더라고요 그 뉴스가. 그래서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김어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며칠 만에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역시 그래도 양지열은 그 사람은 그러니까 김어준처럼 어떤 그런 실전과 이론 이게 겸비된 상태로 이렇게 말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론에 빠삭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50%는 지루한 거예요. 50%는 사실이니까 그냥 들으려고 애를 쓰면 듣겠지만 근데 김어준은 이제 사건 사고 현장에서 막 너무너무 많은 일들 속에서 스스로 체득한 게 많잖아요. 그리고 막 받아들이는 이론도 많고 이러니까 얘기가 좀 재밌는 거죠. 근데 재미가 없어지는 이유가 또 있는 거죠. 지금에 와가지고 5일 갔다 와서 나는 5일 동안 어디 뭐 여행 갔다 왔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실은 너무 이제 과로하고 힘들어가지고 좀 쉬고 왔다 아니면 뭐 가서 닌겔 좀 먹고 왔다 이런 말을 기다렸어요. 왜? 이 사람이 항상 없는 말도 그냥 재밌게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있었던 일도 그대로 그냥 터트리고 이런 사람인데 자기가 며칠이나 쉬었는데 그 말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이 평소 때하고 저렇게 다를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며칠이 흘렀어요. 근데 뭔가 모르게 그때부터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바로바로 내뱉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해간다. 그러고 초대하는 사람도 그 전에 막 이렇게 다이나믹하지 않고 막 그 뭐 리얼미터 조사하는 사람 아니면은 저기 좀 한심한 있잖아요. 정청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만 자꾸 나오고 이게 뭐가 이게 패턴이 반복되면서 굉장히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있는 일을 항상 옛날에는 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 그거를 막 가리고 문재인 척에서 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이 계속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지루한 뉴스가 되어버린 거죠. 그게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리얼미터하고 조작한다는 생각을 나는 이제 200% 감지를 했어요. 그게 왜 끝까지 그렇게 밀어붙인다 그러면은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창피한 내용을 그거는 바로 이렇게 지금 현재의 그 투표 조작을 위한 어떤 프로세스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과연 그게 될까요? 예. 절대로 안 된다. 저는 생각해요. 예. 왜? 우리가 지금 혁명군들이 지금 나서가지고 다 찾아내고 있는데 되겠어요? 아이고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예, 뭐 나중에 이제 무슨 좋은 약속을 받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사람도 문재인하고 한때 무슨 죄를 같이 짓고 나눠 먹을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절대 안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호남 그 분들이 아마 열심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TV 뉴스도 이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촛불 들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게 주권을 완전히 무시당한 이거를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신 거죠.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약속 지켜라 하면서 이제 촛불 퇴진 행동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네요. 예. 파이팅! 바이!